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수명이 대체적으로 다 짧아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인데 아이템마저 유행성 아이템이라면 심하게는 임대차 계약 기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폐업의 위기를 맞이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창업콜센터입니다. 네 번째 상담을 접수해주신 대표님과 한번 통화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 접수를 해주신 대표님께서는 되게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그 전에는 제가 미리 상담해주신 내용을 갖고 좀 한번 제 생각을 풀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바로 전화를 드려서 접수해주신 내용을 상담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업콜센터 창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상담을 접수해 주셔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네. 이번에 접수해 주신 내용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접수해 주신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 네. 이 내용 질문이 여러 개이기도 했지만 되게 오랜 시간 고민을 해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안 그래도 음식업 관련해서 좀 창업은 하고 싶은데 사실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콜에다 의뢰를 했는데 안 그래도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다 드릴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됐었고, 네네. 그래서 딱 지역적으로 딱 중요한 내용만 좀 여쭤봐야 되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고민이 많았죠. 네다섯 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네네. 우선 첫 번째로 창업 박람회만 가더라도 네. 수많은 종류의 음식점과 브랜드가 있고 전략 또한 다양한 듯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네. 가맹점 창업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좋은 선택일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사실상 지금 뭐 창업박람회 이렇게 가면은 되게 비슷하게 카페가 제일 많고 네. 대다수가 저가형 창업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뭐 칠무 정책 이러면서 최근에도 그 프랜차이즈 박람회 다녀왔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아까 질문 드린 대로 다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그 전략도 다 비슷해서 기준을 정확히 못 잡겠더라고요. 네, 지금은 그 칠무 정책이 이제 거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당연하듯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사실상 프랜차이즈 회사라고 했을 때 뭐 예전처럼 로열티, 교육비, 뭐 인테리어비, 뭐 수많은 이런 비용을 붙여가지고 예비 창업자들에게 수익을 내기보다는 네. 전용 상품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유통구조를 잘 잡은 이제 회사들만 프랜차이즈 모델로서 좀 적격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회사라고 했을 때는 유통회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을 받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의 첫 번째 기준이 네. 제 생각에는 창업 비용이 아닐까 해요. 그쵸.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랜차이즈의 트렌드가 좀 네. 저가 창업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 시장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네. 현실적인 예산에 맞는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만약에 막 진짜 5억 가까이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 모델을 선택을 해서 예산이 5억만큼 되지 않는데 되게 무리하게 빚을 내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는 매장 운영의 악순환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네. 첫 번째 이 프랜차이즈 아이템을 선택하는 기준은 저는 예산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하시라. 네.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창업에 있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개인 창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유행성 아이템을 구분하는 것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모델이 더 이 유행성 아이템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네네. 프랜차이즈는 브랜드가 소비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하나의 브랜드가 하나의 매장을 갖고 있을 때 소비되는 속도와 네. 하나의 브랜드가 100개의 매장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이 소비하는 속도가, 아무리 좋은 브랜드고 상품이어도 10번 먹고 100번 먹으면 지겹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아이템들이 또 카피하기가 되게 좋은 아이템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수명이 대체적으로 다 짧아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인데 아이템마저
유행성 아이템이라면 심하게는 임대차 계약 기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폐업의 위기를 맞이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갖고 네. 프랜차이즈 아이템을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음식점 경험이 5년 정도 있습니다. 네. 음식점을 다시 시작하면 제 개인 브랜드로 하고 싶을 때 제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브랜딩부터 음식, 인테리어, 마케팅 등 전반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관련돼서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네. 컨설팅 회사나 도움을 줄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었는데요. 네. 이거는 어떻게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뭐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랑 개인 브랜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합쳐서 한 5년 정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요리사가 아니다 보니 음식적인 부분이나 요즘에는 뭐 마케팅도 굉장히 더 중요한 그쵸. 네.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가게를 함에 있어서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제가 다 잘하면 좋겠지만 사실 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랬을 때 좀 도움을 받으려면은 아무래도 이런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어떤 회사나 이렇게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또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컨설팅을 잘 해주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또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하다 보니까 예비 창업자들이 이런 고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진짜 이런 기준을 갖고 혹은 정론이라고 말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왜냐면 정말 뛰어난 기획자나 브랜드 디렉터나 컨설턴트 또한 100개면 100개 전부 성공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어떤 기획자며 어떤 컨설턴트나 이런 외주 작업을 할 때 네.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음, 지금 컨설팅 받으실 때 선택하는 기준이랑 좀 비슷한 맥락일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외주를 맡길 때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결과물에 최대한 비슷한 톤 앤 매너를 갖고 있거나 추구하는 방향이 같은 업체를 좀 선정하는 거를 저는 우선시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업체랑 이제 계약을 했고 선정까지가 이제 저의 손에서 끝난 거죠. 네. 선정 이후에는 그 업체에다 100% 맡기는 거를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어설프게 제가 뭐 업체에다가 이런저런 저의 색깔을 섞으려고 하니까 네. 결국 되게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아, 그래서 업체를 선택을 했으면 네네. 그 업체의 톤에 따라서 방향과 결과물을 최선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기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정답은 없고 또 이 네. 선택의 기준도 너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 선택이 어떤 데는 되게 잘 만들어졌는데 어떤 데는 또 잘못 만들어진 것도 많고 그래서 내가 기준을 갖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양과 형태에 따른 그러니까 그 모습에 비슷한 결과물을 만든 업체들을 선택하시는 게 네.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물가는 오르고 코스트는 떨어지는 추세인데 밥과 술, 고기 등 다양한 음식점에서 어떤 업종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이제 또 세 번째 질문인데 네. 이것도 정답이랄 게 사실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 이유는 어떤 아이템이건 시장에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아이템이더라도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상 저희가 블루오션, 레드오션 하지만 블루오션은 지금 시장에 없는 거를 뭐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레드오션은 이미 포화된 시장에다가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건데 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레드오션에서의 성공 사례가 더 많지 블루오션에서의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만큼 매년 시장이 어려워도 그때마다 항상 기회는 있었고 그 기회를 얼마나 어떻게 만드냐의 그런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현재 외식업 업종에서의 경쟁력은 대체 불가능함과 지속 가능한 아이템이냐의 기준을 놓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 가지 예시로 제 친한 후배가 네.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한 번은 그 친구 매장이 왜 이렇게 잘 되나 하고 보니까 네. 현재 주거 상권에서 가족끼리 나가가지고 외식할 만한 데가 대체적으로 너무 뻔해요. 뭐 고깃집, 뭐 레스토랑, 족발, 치킨 너무 뻔한 거죠. 네. 근데 진짜 여기에서 반찬을 직접 다 만드는 깔끔한 한정식을 먹을 만한 곳이 지금 되게 생각보다 없어요. 이게 한정식을 먹으려면 마땅한 곳이 없는데 그나마 있는 곳도 네. 전부 반찬을 공산품으로 깔아주는 그런 곳뿐인 거죠. 아. 근데 이 동생네 가게는 반찬 하나하나 전부 정성을 들여가지고 직접 만든 반찬을 내오고 밥과 찌개 전부 공을 들여서 손님들한테 내어주거든요. 네. 이러니까 가족들이 밖에서 외식을 할 때 깔끔한 한정식이나 이런 제대로 된 한정식을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 가게를 대체할 만한 다른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지금의 관점은 이런 대체 불가능함이 있는지, 그리고 유행을 타지 않는 지속 가능한 아이템이냐 이런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밥이든 술이든 고기든 이런 다양한 음식업 쪽에서 경쟁력 있는 업종을 선택한다고 하시면은 좀 이런 부분을 대체 불가능함이 있는지 아니면 지속 가능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창업의 시기가 언제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가 이제 네 번째 질문이셨는데, 네. 이 질문을 하신 거는 혹시 제 생각에는 되게 좀 오랫동안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섣불리 선택을 못 하셔서 그랬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아요. 네. 좀 창업을 이제 시작한다는 게 사실 되게 큰 결심이기도 하고, 그쵸. 네, 그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는데 또 그만큼 많은 운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사실 뭐 코로나다 뭐 지금은 또 지금 또 시국이 어떻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뭐 계속 힘들다 지금 안 좋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사실 뭐 좋아도 망설여지는데 뭐 물론 제가 자신이 없거나 뭐 그러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보통 언제쯤 뭐 사실 이것도 되게 사실 두루뭉실한 질문이긴 하는데 그 창업 시기에 대한 기준이랄까요? 네네. 뭐가 준비됐으면 도전해봐도 된다라든가 뭔가 약간 이런 혹시 그런 게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답이 있긴 했거든요. 네. 준비되었을 때, 내가 준비되었을 때가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어, 내가 준비가 됐느냐는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누군가는 보통 제가 그 한번 통계를 봤는데 창업을 하기까지 평균 3달인가 준비를 하고 외식업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인데 네. 한두 달 안에 이걸 결정한다는 거는 전 되게 무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준비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외식업에서 종사를 했고 자금도 준비가 됐다 그러면 준비된 거 아니냐, 당장 창업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외식업에서의 경험이 많다라는 게 이제 종사를 한 경험과 창업을 한 경험은 다르다고 좀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은, 네. 창업을 한다면 큰 비용 중 하나가 인테리어인데 네. 적절하게 비용을 절약해주면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네. 물론 공사 후 AS도 잘 돼야 하고요. 네. 이 부분에서 공사 후에 AS가 문제가 됐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보통 이제 그 공사를 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이후에 AS 같은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 창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 인테리어도 돈이 나가는 것 중에 좀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창콜님한테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뭐 혹시 아시는 회사나 아니면 인테리어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창콜님께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거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것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외주업체를 선정하는 기준과 맞아요. 외주업체와 일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과 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 뭐 인테리어 회사는 레퍼런스가 있단 말이죠. 아, 네네. 그 레퍼런스를 참고하셔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컨셉이나 그런 매장의 모습과 최대한 유사하게 이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의 경험상으로는 인테리어 회사는 소통이 잘 되는 곳과 아, 창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크게 멀지 않는 회사에 맡기는 거를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인테리어 공사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얼마나 빠르게 대응을 해주느냐, 해결을 해주느냐의 이유 때문이거든요. 매장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심하게는 막 며칠간 문을 닫고 막 영업을 못 해야 될 수도 있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가 너무 먼 곳에 있으면 빠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영업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음, 인테리어 회사는 되도록이면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과 크게 멀지 않는 곳에서 얼만큼이나 소통이 잘 되는지, 그리고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레퍼런스를 참고하셔서 최대한 네.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게 네네.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주신 질문의 답이 좀 충분했는지 모르겠네요. 충분히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도 다 적으면서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제 통화가 끝나고 나서 네네네. 제가 이제 답변해 주신 것들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서 공부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창업의 준비 시간이 너무 짧아도 문제지만 네. 너무 길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길면 사실상 이 창업이 막연히 그냥 나의 꿈과 목표 안에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뭔가 이거를 정말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네. 현실화시키는 거에 네.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또 네. 창업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창업 콜센터 창콜에 접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통화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그 예비 창업자님께서는 오랜 시간 창업을 고민하고 계셨고, 그리고 실질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금 시기나 타이밍을 재다 보면은 정말 창업할 수 있는 시기가 없거든요.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때라는 거는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을 하고 이 사업을 끌고 나간다는 거는 문제 해결의 연속이에요. 적절한 시기가 아니더라도 이 창업을 했는데 생기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들에 대한 연속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나 때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되게 좋은 목표더라도 지금 무조건 하는 게, 실질적인 실행으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네 번째 상담 신청해주신 예비 창업자분의 상담을 마쳤습니다. 이제 2024년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2025년에는 새로운 목표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거고, 그런 분들 중에 또 창업의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의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 창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플랜을 갖고 얼만큼이나 이게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창업콜센터 창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